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모의고사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모의고사를 풀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모의고사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이번에 2024년도 고2 한국사입니다. 네, 번지 잘 찾아가시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만 쪽쪽쪽 찝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았다. 역시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씩 헷갈리게 하는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1번 가겠습니다. 네, 키워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암사동, 자, 빗살무늬 투기, 원경, 신석기지 않습니까? 간석기,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할게요. 키워드만 쪽쪽쪽 집어내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개소문입니다. 자, 당태종 안시성 전투 고구려 설명이죠. 고구려 설명이 뭡니까? 4번입니다. 신라로드와 외를 물리친 적이 있지요. 네, 호명그릇 이런 걸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패스하겠습니다. 3번 네, 진성여왕 되고요. 네, 신라인 상황입니다. 신라 말기 때 부분이고요. 견훤 키워드. 자, 이렇게 봤을 때 후삼국 시대네요. 그렇죠? 후삼국 때 발달했던 세력들, 호족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찾아내면 끝납니다. 참고로 견훤도요. 호족 출신이고 장군 출신입니다. 신라 장군 출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수도 경주, 통일신라, 신라 수도였지 않습니까? 끝입니다. 4번 네, 국왕이 실시한 정책 원이 세태하고 자주배교 정책, 전동행성 이문소, 쌍성 총간부 공격, 이야, 오늘 연어 사용 중지. 너무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공민왕 이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뭘까요? 5번이죠. 신돈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같이 도움하면서 그 전민 병정도감 하더라. 됐습니다. 전쟁 한산 명량 임진왜란이죠. 이순신 장군 일본군 끝입니다.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4번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4번은 병자호란 그런 때죠.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6번 자 99인들이 구타합니다. 99인들이 난입했습니다. 외교관 죽었습니다. 특히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입니다. 99인과 별기군의 싸움. 딱 어디 힌트입니까? 네, 이몽골란이죠. 네, 그거 배경 아셔야 됩니다. 개항한 직후 상대적으로 이 특설 부대라고 할 수 있죠. 신식군대의 차별을 받았던 기존의 99인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도 별로 안 좋아하긴 했습니다. 네. 아무튼 설명할 거면 길어지니까요. 바로 이모굴란 답 짓겠습니다. 뭐겠습니까? 답은 네,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게 제물포 조약을 모르면 틀릴 수 있었거든요. 4번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워낙 아니어서 그렇게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고려시대 거고 3번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들어서기 직전에 세도가문 말기 때고요. 전리당성은 고려 때 삼국 간섭은 더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패스하겠습니다. 7번 자 기몽도 풍속화 조선 후기란 거 딱 나와야 되고요. 몰락한 양반 조선 후기 때 모습이 되겠죠? 평민도 신분 상승합니다. 조선 후기 때 좀 많이 나타나죠. 서민의 경제력, 야 힌트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그쵸?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서당, 아이고야 그러네요. 답은 딱 나와야 되겠죠. 2번 상평통보, 상평통보 알면 풀 수 있는데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가운동, 자 농민군, 뭐 알겠죠? 바로 전봉준도 나오고요. 패전개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뭐 참고로 고구간민, 제프구민 이런 것도 주창하지 않습니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란 거를 이걸 통해서 알아채야 됩니다. 모르면은 아니네 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직강소 개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3번 직강소를 알아야 좀 풀 수 있긴 했었죠. 근데 다른 것도 너무 아니었기 때문에 틀렸다 볼 수 있고요. 직강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패스. 9번. 자, 프랑스 나왔습니다. 최소한 근대쯤 되겠죠. 강화도에서 한성근 양원수 부대의 항전. 자, 이것은 병인영요죠. 딱 나와야 됩니다.
힌트가 또 있습니다. 외교장각, 의궤 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보니까 프랑스어로 된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군의 어떤 진경로 지도였겠죠. 자, 여기 프랑스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도의 설명을 생략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병인박해죠. 배경. 병인박해로부터 많이 화가 났던 프랑스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통상 요구 플러스 해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을 위해서 했다고 보면 되겠죠. 다른 건 너무 아니어서 패스합니다. 10번. 야,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만세, 고종의 장래일, 탑골공원. 최근에 탑골공원에서 또 했었죠. 만세운동 기념하기 위해서 만세운동. 자, 딱 뭐겠습니까? 3.1운동이죠. 딱 나와야 됩니다. 1919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이것의 영향이니까요. 네, 5번입니다. 문화통치 실시했다. 무단통치였다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패스합니다. 11번. 이게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보면 쉽습니다. 일단 가를 볼게요. 발신수신. 일단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네. 됐고요. 외교권 위임.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됐죠. 통감 정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을사늑약이죠. 네. 이응 시업만 적겠습니다. 을사늑약입니다. 그 다음에 황태 퇴위가 됐습니다. 열강의 통지함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술국치입니다. 한일 합방조약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아무튼 자, 이렇게 어떤 문제냐면은 외교권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었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대. 연도를 치면은 1905년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이거든요. 이 사이에 벌어진 걸 묻는 겁니다. 이건 하나씩 봐야 되겠습니다. 1번 절대 아니겠죠. 2번 그렇죠. 이 외교권 박탈 때문에 열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고종이 해이가에 특사 파견했죠.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3번 20년대니까요. 틀렸고 4번 50년쯤이죠. 1950년대. 5번 고려시대지 않습니까? 패스하겠습니다. 12번 자, 가도시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도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외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히 못 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전 잘 알지만 6.25 전쟁 때 임시수도였다. 임시수도 어디였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는 물론 알면 좋습니다. 무조건 알면 좋습니다. 3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이 서울 경자죠. 부는 부산입니다. 그렇죠? 부마민주화운동입니다. 부마민주항쟁입니다. 부산이죠. 유신체제 박정희 시기 때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산에 관한 거였고요.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장 설치된 게 세 곳이거든요. 인천, 부산, 원산 세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고 다른 것들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 자, 지금 그림 나오고 하는데요. 키워드만 잘 잡으면 됩니다. 뭘까요? 일제시대입니다. 일단.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라고 합니다. 1937년이거든요. 전쟁 범위가 엄청 넓어집니다. 일본이 전쟁 엄청 확대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했던 게 뭐겠습니까? 태평양 전쟁 때도 그렇긴 했지만 국가 총동원령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다 뺏어가고 그런 거, 공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예요. 그러면 몇 번? 5번입니다. 끝났죠. 그때 이거 5번 했거든요. 다른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시대 얘기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차근차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을 통한 자국합작, 민주주의 임시정 물을 수립할 것, 미소공동위원회. 최소한 미소가 나오려면요. 현대쯤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미국, 소련이 영향을 미치려면 일단 광복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다는 다 틀렸어. 일단. 그리고 토지 개혁이 있어가지고 이런 골자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장대정을 노력할 것, 자원합작위원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세워지기 전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을 못해서
이것을 못하고 남한 단독으로 정부가 세워진 게 대한민국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복은 했습니다. 광복은 했기 때문에 일본 물러나고 미국 소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383 끄었죠. 그렇지만 이런 의견이 나오려면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답을 라인 겁니다. 이렇게 풀면 끝.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개만 더 꺼보면 무상분배, 산업 국유화. 나중에 이거 공부하실 때 이 키워드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은 또 풀이가 끝납니다. 패스. 자, 정세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라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정말 쉽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제정이 나옵니다. 일단은 한글 연구 많이 나오죠? 그쵸? 바로 풀 수 있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하면 되겠죠. 다른 건 누구 아니야, 그쵸? 1번 고려 거고요. 어린이날 방정환 씨가 한 거 맞지만, 방정환 선생님이 한 거 맞지만 이분은 아니에요. 자, 서울진공작전 이거는 광복 직전에 한국 광복군이 했던 거긴 한데 이 단체에서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한글 지정하고 그런 건데 광복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국 광복군은 아닌 것 같죠. 한인애국단 의거활동 단체지 않습니까? 한글 맞춤법 단체가 아니에요. 한인애국단도요. 4번 틀렸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어떤 단체냐? 바로 조선어학회입니다. 이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이 운동이 뭐냐? 자,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학생이 했고요. 나주에서 했습니다. 전라도 쪽이고요. 자, 일본 남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들을 희롱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광주 학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패하자고 했습니다. 일단은 일본인이 뭔가 지배적으로 있던 시대였겠죠. 일제이긴 합니다. 일제시대인데 광주에서 학생들이 걸게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쵸.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1929년 때 일이고요. 자, 2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이때 이 설명이 옳은 것은 뭐냐 봤을 때 바로 답은 1번이에요. 신간회가 이제 이 사건의 진상조사자 파견했지 않습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요. 거의 단골 키워드로 잘 나오거든요. 꼭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선사는 고려 때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광복한 이유고요. 4번 항무지 개간권욕을 초래시켰다. 이건 뭐 관련이 별로 없는 내용이고요. 5번 해산군인에 가다 해산되려면은 아직 우리나라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의병 얘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자, 연합군 나오고 미얀마 전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딱 봐도 뭐겠습니까? 일본군 상대로 프로신문 심리전 한국 광복군이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940년대쯤 활동했던 그런 단체 임시정부 산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일본은 6.25 전쟁 때니까 아니고요. 국내 진공작전이 맞겠죠. 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사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3번 같은 경우는 1920년대입니다. 4번은 삼국통일과정입니다. 5번 자, 비밀결사로 조직되었다. 이거는 1910년 초반에 비밀결사 자체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15번 3번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울진공작전은요. 그 한국 광복군 얘기가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13도 창의군 1907년 때 있었던 단체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패스할게요.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운동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대한민일신보 익숙하죠? 자, 지금 하는 내용 뭘까요? 의연금 내는 거 뭔가 국채 보상을 위한 활동하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일신보 대구에서 했고요. 자랑스러운 대구 호호호. 자, 서상돈 김광재 이렇게 나옵니다. 국채보상 운동이란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그때는 대한제국시대였죠. 1907년. 아직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입니다. 다른 건 좀 아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19번 닉슨 doctrine 시기였고요. 박정희 시기 때 남북관계 키워드 다 나왔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남북적십자 해당까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이 닉슨 도트린 걸 해가지고 어떤 걸 했냐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됐던 문제죠. 답은 뭐였냐?
7사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를 바로 제시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이 되려면요, 2000년이 돼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때였습니다. 다른 시기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20세기에는 남북 정상회담 한 적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0년이 되어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 아무튼 1900년대 이런 데는 없었어요. 그 정상회담이. 그 말하는 겁니다. 20번 갑니다.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오른 것은 그럼 대통령 누군지 말면 끝나네요. 자, 조선 총독부 건물 첩탑 해제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란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키워드 더 있는지 볼게요. 일단 조선 총독부 첨탑 해제 이런 거 나오고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키워드가 나오네요. 근데 이분이 했던 정책 중에 진짜 유명한 거 있죠. 다 바로 4번입니다. 금융신령제 전면적 시행.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풀이가 끝나긴 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되죠.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직후에 큰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농지개혁, 두 번째 이렇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 청산하는 거 두 가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빠르게 풀이가 끝나고요. 키워드만 아주 실리적으로 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 질문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미스TV였습니다. 아디오스.